자, 여러분, 많이 오셨네요. 벌써 막, 진성준, 정청래 나온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말이죠. 정말입니까? 저는 재미없는 사람이라. 재미없는 기대를 건 안 아니고요. 하실 텐데. 저번에 경기도 국정감사 때 제가 활약을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대장동 일타 강사라며. 아이고. 진성준 의원님은 우리 민주당의 비주얼 담당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비주얼? 예. 주얼?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레이스 분석 방송 연속 찍고만이 우리 국민을 살린다는 목표하에 오늘도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정청래의 대선 이야기 13회 방송 시작합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시네요. 지난주 그 결방의 주인공, 결방의 신화 이정원 시사타파 TV PD님 나와 계십니다. 예, 제가 유일하게 나오는 방송인데 제가 참 정신이 나갔는지 첫 결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새날에 이 정청래 대선 이야기가 시청률이 엄청 떨어졌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이번 주에는 꼭 나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정청래 대선 이야기라기보다는 진성준의 대선 이야기로 예.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KBS에서 봤어요. 네. 근데 다시 또 날라오셨고. 네. 자, 그리고 연합뉴스 TV에서 좀 전에 봤는데 금방 날라오셨네요. 진성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재미없어가지고 잘 안 불러주시는데 오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난 진성준 의원님 나왔으니까 박수.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성준 의원 이미지가 뭐냐면 섭외도 안 나올 것 같은 이미지. 그래서 섭외를 손이 잘 안 가는 경우는 있어요. 너무 바른 이미지라. 그럴 리가 있습니까? 바른 이미지라. 진성준 의원이 오늘 나온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네, 뭐. 진성준, 전라북도 무슨 초등학교? 전주 풍남초등학교. 풍남초등학교 국회의원 8명 현재 배출했대요. 오. 현재 8명이죠. 또 라인이에요, 라인? 무슨 8명. 초등학교 라인? 까지는 아닐 거예요. 8명까지는 아니고. 단일 초등학교 지금 의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전국적으로 통계는 안 내봤는데 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전교생이 4,6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300명 그러는데 4,600원이면 거의 1부, 2부. 그런데 그것을 오전반, 오후반. 1부, 2부로 안 나누고 그냥 한 번에 다 다녔거든요. 16반 막. 그러니까 학교 캠퍼스가 괜히 컸죠. 자, 그러면 풍남초등학교 출신 네. 우리 당 소속 의원들 얘기해 보세요. 한준호 의원, 윤영찬 의원, 음. 김성주 의원도 아마 풍남초등학교 것 같고, 그다음에 진성준,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맞아요. 우리 당은 아닙니다만 곧 합쳐질 것이다. 그렇지. 네, 우리 당으로 치면 최강욱 의원. 그러니까 풍남초등학교 라인? 네. 내가 다른 방송에서 강기정 수석 나오는 방송에서 대동구 라인을 제가 물먹이고 있는데 대동구도 학교냐 이런 건데. 자, 풍남초 자랑스러운 풍남초 출신의 서울 강서구 을 진성준 의원,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동 상황실장. 이번에 저 선대위가 슬림화 되지 않았습니까? 네, 잘렸어요? 예, 잘렸습니다. 네. 그러면 잘린 선대위 공동 상황실장. 그냥 방송인.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제19대 21대 국회의원. 근데 제가 이거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할게. 우연한 기회 어떻게 이재명 후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당 국회의원 중에서 당직자 출신 중에서 제일 샵하고 예리하고 전략통이 진성준 의원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런 방송에서요. 일을 실제로 하셨어요? 네, 예, 했어요. 진성준 의원이 지금 정치 후원금이 다 찼대요. 찬 이유가 있어요. 저 영상 있잖아요. 대장동 관련한 네. 그 영상을 우리가 튼 이후에 반응이 폭발적이어가지고 그 이후에 몇 분짜리였어요? 그게 8분이었나? 8분 정도 돼요. 아니 근데 시간이. 저도 그걸 못 봤는데 누가 그러더라. 우리 당 의원이 진성준 거 그 8분 동영상 보면 완벽 이해래. 완벽 이해.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네. 쫙 설명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한마디도 알 필요가 없는 상황.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 훌륭하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저 영상이 아마 여러 그 매체에서 짤 영상으로 올렸는데 총 합쳐서 한 500만 이상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래요. 각 매체. 저희도 저걸 예. 올렸는데 한 2, 예. 30만 이상 나왔고 예. 우리도 그거 올리면서 딴 데서 저기 한 500만 이상 나왔어요. 우리 올리면서 그 동영상 밑에
진성준 후원하기 위해서 계좌를 쫙 써놨고.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 덕이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그래서인지? 후원금이 꽉 찼대. 야. 우리가 할 일이 없어졌네. 거의 뭐 지금도 보내주신다는 분 있는데 계좌가 막혔다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1월 달이면 열리잖아요. 1월 달이면 열리는데 저는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하면 또 하여튼 모르겠어요. 매우 훌륭한 국회의원. 겁나게 훌륭하시죠. 네? 아 진짜로? 예전에 진성준 의원을 인터뷰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내가 느끼는 감명은 뭐 어떤 거냐면 이런 정신도 있구나 이런 거였어요. 정청래보다 훌륭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 얘기하다 보니까 분하네. 나는 우리 두 분한테 너무 인연도 있고 고마운 게 제가 그 처음에 혼자 막 카메라 들고 뛰어다니고 그럴 때 일산 스튜디오에서 그때 방송을 시작할 때 그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정청래 의원님이 첫 방송을 출연해 주셨고 두 번째가 세 번째 진성준 의원님 나오셨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아마 2012년 대선 때 하여튼 너무 제가 아직도 작은 방송인데 네. 그렇게 나와주시는 우리 의원님들 보면서 지금이야 우리가 조금 그때보다 많이 성장이 돼 있지만 그래서 의원님도 지금 벌써 재선이 돼갖고 그때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정 의원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때 그 처음에 입성이 언제 몇 대였죠? 저는 19대 들어왔습니다. 19대였죠. 그때 비례대표였죠. 예, 비례로. 근데 제가 실제로 진성준 의원한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무슨 회의를 하면 당직자들이 이제 뭐 보고서도 쓰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진성준 국장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주변에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당직자 중에 한두 명 되거든요. 비례대표. 딱 됐더라고. 어쩌다가. 딱 됐어. 똑똑하니까. 그리고 나서 19대 초선 때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야당이었지. 야당이었죠. 그래서 국방위에서 김광진 의원하고 맹활약을 했잖아. 최고 스타였지 그때. 초선 때. 예. 노크 기순 사건 잡고 막. 그러니까 당중 지추라고 할 수 있죠. 노크 기수는 우리 김광진 의원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그렇죠. 공작 댓글 부대. 맞아 그때 우리 댓글 사건 막 그거 했구나. 국정원 댓글 막 하다가 사이버 사령부도 연재욱인가 무슨 그렇죠. 무슨 뭐 연재욱, 옥도경. 맞다 연재욱 옥도경. 그랬었구나. 어찌됐건 여러분 진성준 의원과 정청래 의원 그리고 이정훈 PD까지 이렇게 어우러져서 또 대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펑크를 냈으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에 안 주신 슈퍼챗 다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잘려요. 나를 낙덕업주로 만들고 있어요. 악덕업주예요. 왜 이러세요? 자, 첫 번째 코너 청래 생각. 네. 김종인의 속셈. 주접을 떠내 이렇게 발언까지 해서 윤석열 선대위하고는 끝난 거 아니냐. 대체적인 그런 분석이었어요. 근데 저는 윤석열과 김종인의 동상이몽이다. 그리고 주고받는 언어를 해석을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김종인은 대선 이후에 자기의 역할 이런 거를 아마 보장받고 싶었을 건데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압박하는 말로 주접을 떠내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제가 추론을 했었어요. 그리고 김종인은 곧 합류한다 라고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했는데 오늘 문화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윤석열로 이제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면 정계 개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 180석이기 때문에 협치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정계 개편을 꺼냈어요. 내각제.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로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될 리도 없지만 된다면 본인이 그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속셈을 오늘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정청래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난주 방송할 때 김종인이 원리가 없다는 일반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그때 끝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딱 그렇습니다. 선 그어 주신 분이 우리 정청래 의원이세요. 네. 왜냐하면 선대위 전권 이걸 활용해 원톱으로 해서 쭉 밀고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본인이 거기에서 뭔가 역할 저는 조각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심. 근데 이건 조각권보다 더 큰 거거든요. 지금. 정계 개편. 키맨을 하고 싶은 그런 마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마각. 라는 정청래의 생각이었습니다. 갑자기 옛날에 공갈 발언이 생각나요. 네. 이번에는 대단히 적절한 발언이셨던 네. 것 같은데 네. 정 의원님 말씀처럼
그 정계 개편의 수단이 결국 조각에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협치내각을 만들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자기가 대통령도 아니고 네. 지금 선대위원장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통령 뒤에서 진짜로 수렴 청정할 사람은 김건희가 아니고 김종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드러내놓고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중에 TV 토론 나오면은 제가 김종인의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할 상황이 와요. 이제. 그렇죠. 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선대위는 홍준표가 빠진 시한폭탄 선대위다. 이렇게 저는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자, 청내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로 가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잡탕밥이다. 이념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정권 교체하겠다는 파리떼가 모여드는 딱 그 상황 연출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어. 그러니까 파리떼와 윤핵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김종인이 근데 전격 합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청내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일단은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파리떼 윤핵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김병진, 이수정 등 지금 이견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들어올 공간을 지금 입구를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홍준표가 그래도 힘을 보태야 된다. 그러려면 김종인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의 불씨가 지금 상존한 상태에서 일단 개문발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과 김병준은 쳐다보지도 않다. 뭐. 이거 굉장히 네, 심각한 거 아니에요? 찬바람이 쌩쌩 불었다고 하고 냉랭했다고 하던데 그 곧 이견이 드러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경제 철학이나 경제 노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민주당 정부의 국가주의를 비판하고 네. 자유시장 경제론을 확산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경제민주화 떠들고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뭐 정부가 더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재정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오늘은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예산으로 100조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윤석열이 며칠 전에 대통령 되면 50조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금방 뒤집어 가지고 더블을 부른 거예요. 네. 100조 하겠다고. 묻고 따블로가. 50조 받고 더블 이렇게 한 거네 지금. 그렇죠. 네. 묻고 따블로. 근데 이게 자기가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하면 그냥 다 따라가는 것인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당의 그 수석 대변인 이양수 대변인이 그럼 이제 100조가 공약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50조다. 또 이렇게 또 못을 받더라고요. 그럼 100조는 뭐야 그러면 그냥 뻥칸가? 그러니까 완전히 따로 노는 거잖아요. 예. 이쪽 후보의 생각하고 총괄 선대위원장 생각이 너무 다르게 노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냐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국민의힘 당 강령을 세웠어요. 1조가 뭔지 아세요?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김종인은 기본소득 해야 된다고 언젠가 주장할 거예요. 맞아요. 예, 따라올.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니 지금 이재명 도우려고 왔냐. 이재명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지금 힘 실어주는 거냐. 이런 분란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당 저당 추호 선생께서는 그런 거 안 가리거든. 그렇죠. 그리고 막 내뱉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또 하나의 속셈이 분란 막 일으키는 걸 보이면 즐길 것 같아요. 글쎄, 그래서 저쪽도 제일 부담스러운 게 김종인 상황론일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모든 것을 막 훈수 두듯이 또 후보가 얘기하기도 전에 선대위원장이 먼저 얘기해. 그런데 아무도 뒷받침을 안 해. 네. 뒷받침할 수 없는 게 그걸 뒷받침해버리는 순간에는 다 김종인 상황론이 그냥 그 공식화 돼버리는 거거든요. 김종인 상황실장. 상왕실장. 예. 거기다가 지금 이준석 윤석열의 갈등도 봉합이 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뭡니까 이준석 대표가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자임한 게 네. 그 막대한 홍보비를 좀 어떻게 빼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냐는 얘기를 예산이 누군가 제일 커. 했다면서요. 예산이 제일 크고요. 80%좀 낸대요. 그래서 그놈 인사조치 하라고 저 지방에 떠들면서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인사조치 하지 않았는데 윤석열이 내려와서 울산에서 술 먹고 다 화합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또 나온다 이거. 예산이 제일 큰 게요. 홍보입니다. 그다음에 TV 토론 그것도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제일 큰 굿즈가 홍보야. 방송 시간을 사야 되니까. 네, 그렇지. 네.
그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윤핵관이 또 이준석의 심장을 긁는 발언을 할 거고 그럼 또 삐져서 또 떠돌이를 할 수도 있죠. 우리 좀 상황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황극 좀 해보자고요. 아유, 저 이런 거요. 그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준석, 윤석열이 봉합이 안 돼서 감정이 예. 그리고 그 김병준, 김종인도 봉합이 안 됐어요. 예. 근데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극을 합니다. 근데 진성준 엄청 싫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아이고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 하면서 친한 척해요. 아니 그 존경하는 그렇지. 진짜로 존경할 줄 알지. 아이고 그리고 지금 김한길 사라진 거 이것도 이슈 아니에요? 김한길 어디 갔어? 선대위 출범식에 안 나왔죠. 네. 새시대 준비위원회 준비하고 있고 곧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은 저쪽에서는 봉합됐다고 얘기하는데 김종인을 모셔와야지 선대위가 출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이나 윤핵관 애들이 뒤에서 우리가 잠시 사려줘 주겠다. 일단은 모시고 출범을 하자. 저는 그 상황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예. 사실상 김종인은 윤석열 주변 사람들을 퇴학을 요구했어요. 근데 현재 윤석열이나 그 사람들은 정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언제 등교하는 순간 또 눈에 띄는 순간 또 그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현재 이준석과 윤석열의 관계는 이준석은 윤석열을 정치 미숙아로 와요. 윤석열을 얼라를 보고 거기서 가장 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김한길 전 대표는 제가 좀 잘 아는 편이고 친한 편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성격상 김종인하고 어울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 진짜 대장근성이 있거든요. 응? 그런 게 있잖아요. 알잖아요. 예. 내가 김종인 밑에서 나 못해. 이런 성격이지 거기서 막 고개 숙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준비나 마나 출범식에 나왔어야 되잖아. 그 그렇죠.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못 나오는 게. 그거 정청래 의원님 말씀대로 선대위 출범식 얼마나 간다고 1시간이면 끝나는 그렇죠. 건데. 본인도 우리 전문용어로 가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 뭐 기스내면서까지 할 사람은 나는 아니라고. 전문 용어 아니고 계속 일본 용어 쓰고 계세요. 구찌 구찌 가오 자꾸 일본 기스 친일 잔재 친일 용어를 정리합시다. 본인이 그 법 뭐 하셨잖아요. 다 했어요. 그 국회에 쓰는 법률 용어를 한글로 바꾸자 하셨잖아요. 다 했어, 지금. 왜 이러세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면 보이지 않는 벌써 권력 암투가 총리 싸움하는 것 같아요. 김병준, 김종인, 김한길, 예. 지네가 정권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차기 총리 싸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금태섭하고 이용호는 또 합류를 해요. 근데 금태섭부터 한번 비판을 좀 해봅시다. 비판을 따르는 거는 김종인 자기 사람 심어서 자기 당권 장악하려는 거죠. 아니, 뭐. 그래도 예상했었잖아요. 다.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또 모를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저렇게 훌쩍 넘어가는 게 가능해요? 진성준 의원님 가능하세요? 그런 게? 저는 불가능한데. 아. 그런데 또 그 보도를 보니까 입당 원서를 낸 것은 또 아니라고 그러대요. 캠페인만 들어간 거. 그냥 그렇죠. 뭐 선거대책위원회는 입당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차라리 하지. 국민의힘 옷은 입었잖아요. 그렇죠. 입고 예. 뭐 선거를 해야 되니까 입었겠죠. 근데 뭐 그런 것이 그게 양심을 지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뭐 하지. 차라리 해버리지 뭐. 기왕에 벌거벗었는데 다 벗고 도와줘야지. 입당은 안 하고 선대위에는 참여하고. 그 무슨 대의가 그런 대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언론 기사가 너무 웃긴 게 마치 김태섭이 민주당에서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 때 비판을 해서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반대를 해서 쫓겨난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분은 정상적인 경선에서 져서 네. 자기가 국회의원 21대 나가지를 못했고 그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탈당했는데 마치 민주당에서 쫓아낸 것 같은 언론이 그런 기사가 저는 더 웃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용호 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금태섭 얘기하는 금태섭. 나 지금 문자 하느라고 이용호 의원 얘기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용호 의원은 그럼 입당한 거예요? 입당했죠. 거기는 입당한 것 입당했죠. 같아요. 아 금태섭 전 의원은 입당 입당 안 원서를 하고 안 내고 뭐 저 선대위에만 참여했다고 하던데 실제로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그 금태섭 의원 지역구가 강선우. 강서을 옆에 강서갑이거든요. 그렇죠. 강선우 의원인데 지역구. 아니 신인도 그런 신인이 없죠. 그런 분이 현역 의원을 경선도 막 근소한 차이로 막 여성 가산점 신인 가산점 얻어갖고 된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격차로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지역에서도 별로 신임을 못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실력 없는 정치인이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지역구에서 이렇게. 지역구에서 인정을 못 실력 받. 없는 정치인을 갖다 쓰는 일종의 재활용 정당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AI 윤석열. 요거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유권 해석이 필요하죠. 유권 해석이 필요하네요. 만약에 AI 윤석열이 허위사실 유포를 하게 되면 누가 처벌받습니까? AI가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잡아들여라! 이렇게. AI를 만든 사람들이 뭐 윤석열을 선대이지 않겠어요? 그 아직 모르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던데 저거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뭐 후보를 대신해서 막 다니면서 막 나타나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 후보의 생각은 전혀 다른 얘기야. 그 뭐 도리도리도 안 하더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프롬프터가 안 떠도 다 입력돼 있는 거니까 막 나올 거 아니겠어요. 다리도 안 벌리고. 쪽벌도 안 하고.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거는 좀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AI를 보고 대통령 후보를 뽑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짜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그 네.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 학생들 앞에 서건 주식방송에 들어가건 뭐 하는 거 보면은 머릿속 자체의 어떤 개념 정립이 된 상태에서 자기 지식을 한 칸 한 칸씩 쏟아내는 걸 보면서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는 후보구나라고 느끼는데 윤석열 씨는 그런 게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선대위 출범식 때도 뭐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앞에. 네. 근데 그 내용을 쭉 봤어요. 일단 뭐 외교, 안보, 국방 이런 얘기도 없고. 근데 무슨 뭐 돈을 뿌리네 마네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 그리고 아니 적어도 그래도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됐고 선대위 출범식을 하는데 아니 나는 윤석열 후보는 뭐 프롬프터 없으면 뭐 방송사고 내잖아. 네. 근데 써주는 사람도 왜 그렇게 써주나? 아니 내용 보면 진짜 없어요. 네, 그냥 정권 교체하자는 얘기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의 축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재명 후보 거를 거의 80% 베꼈어요. 내용이 그런 결이야. 그러니까 총괄은 이 소리 하고 있고 후보는 또 딴 소리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불씨로 남아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순간 이제 서로 니 탓하기 바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언론에게 꼭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윤석열은 뒤로 숨고 김종인이 나와가지고 마치 또 김종인이 무슨 대통령 후보나 된 것처럼 이재명 대 김종인으로 붙여가려고 하는 모양새예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자기 견해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윤석열 후보의 견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맞죠. 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비교해줘야지 윤석열과 이재명과 김종인을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대중의 또 유권자의 선택을 호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진성준은 근데 찬스 찬스. 원포인트. 제가 국립국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어요. 윤석열은 잘못된 발음법이다. 윤석열. 그분이 그래서- 가오를 이야기하세요? 그런 분이? 예? 윤석열. 윤석열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찜찜하다 할 때 석열치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결집. 미치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또 윤석열 선대위를 장악한 검사 출신들. 이것도 또 문제잖아요. 열 몇 명? 14명? 16. 16이야 16이야. 하여튼 뭐 검사 선대위야? 과거에 군부 독재들이 쿠데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검찰 출신들이 모여갖고 정권 잡아보겠다고 모인 거예요. 지금.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없었지 않나요? 처음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하다못해 외부에서 영입했다고 하는 금태섭도 검사 출신. 그렇죠. 아 그런가? 네. 근데 입당 진짜 안 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안 했다는 명단에는 식으로 포함이 안 입당을 안 되죠. 냈다는 진짜 식으로 희한한 일이네 진짜. 보도에 나왔어요. 아니 근데 이용호 의원은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것 같아요. 거기는. 거기는 빨간 잠바 입었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당에서 입당을 안 받아줬습니다. 네. 입당을 노크했고. 네. 근데 거기는 새천민 민주당 때 뭐 그 당이었다며. 근데 우리가 승계한 정당이잖아. 네. 탈당 경력인 사람은 안 받아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안 받아주는 분이지. 그렇죠. 저 지난번 총선 때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그렇지. 분이고 민주당과는 큰 인연이 그런데 이제 박주선, 김동철 이런 분들도 거기 앉아 있더라고. 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가잖아요. 그럼 호남 유권자들이 더 분노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더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그래서 지지자들 가슴에 더 불을 당기는 거예요. 박주선, 김동철 이런 사람들은 지난번에 심판받은 사람들이잖아. 네. 근데 그렇다고 또 국민의힘이 날아가서 그쪽 돕고 있어? 그러면 그쪽은 더 뭉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코 이렇게 득실을 봐서도 결국 득이 안 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우리 진성준 의원님이 상황실에 처음에 선대위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나오셨는데 그러면 어떤 직책도 없는 거예요? 전 되게 든든했었거든요. 진성준 의원님 포함되셔서. 이제 좀 의사결정 단위를 좀 슬림화하자고 해서 그랬는데 저는 그 공동 상황실장을 하면서도 을지로 위원장으로 계속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특별한 주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어떻게 다 하나 하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이제 선대위를 슬림화하면서 저는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민생 챙기는 쪽에 좀 전념하자 뭐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진성준이 상황실에 있는 거랑 아니에요. 정말 다시 무게감이 좀 잘 하실 다르네. 분들이 저는 원래 예. 전략 본부로 난 좀 추천했었어요. 원래 전략가잖아. 전략가잖아. 이재명 후보하고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 안 받아들여 주시고. 아 이거 또 급 당하네. 생방송 중에 막 디스와 급습을 당하네. 급습을 당해. 뭐 한 거예요? 아 근데 우리 후보님께서 이 방송을 볼 수도 있잖아요. 전략본부를 두 개로 나누시죠. 제2의 전략본부, 제1, 제2.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하고 네. 그다음에 2부에서 민주당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지지율이 완전히 초박빙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오늘도 낮방송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막 그 여론조사를 막 몇십 개를 다 합쳐 봤더니 실제로 지금 이번 주에 한 2% 차이 정도가 나더라고요. 그 전화면접 ARS 다 포함해 갖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부터가 사실 시작이잖아요. 아마 네. 이 방송이 지금 생방송 되는 것 같고 팟캐스트로 나갈 때는 좀 날짜가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이제 90일 정도 남은 거예요. 네.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인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세상에 언론이 하다하다 이런 거라 윤석열 지지율 급락 이제는 멈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제동. 뭐 오늘 그 갤럽 같은 경우는 0.1% 차이더라고요. 그리고 20대 지지율은 역전이 됐어요. 그거 중요한 포인트 중에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목을 20대 지지율 역전. 예를 들면 이렇게는 안 달잖아요, 지금. 그리고 채널A 같은 경우도 이재명이 이긴 걸로 나왔잖아. 근데 이재명은 심각한 표정에 윤석열을 웃고 있고 윤석열은 앞에 사진을 넣었어 또. 뭐 이런 식으로 넣었던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다. 그래서 무슨 신문 내가 링크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이. 윤석열 취지를 그만 떨어지라고. 그렇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예측을 했었죠. 12월 둘째 주에 그 골든크로스 일어난다. 이것도 여기서 예측을 한 것 같은데. 뭐 신기가면 그러니까 이제 뭐 무능 무지 무당. 네. 참.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랬을 거예요. 12월 둘째 주에 골든크로스 저기 강성범 TV에서 얘기했구나. 12월 둘째 주에 골든크로스 일어나고 만약에 내 예언이 틀리면 이동영 손에 장을 지겠다. 이렇게 제가 했었죠. 이동영 손에는 왜 장? 굳이 이동영을 그렇게 강성범이랑 괴롭히세요? 친하더라고. 좀 약오를 하고 그랬지. 그래서 저는 조만간 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 선대위 저쪽 선대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아, 상황? 상황실장 겸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그다음에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 이준석, 공동선대위원장이 김기현, 김도읍, 조경태 이거 홍준표 몫이겠죠. 네. 박주선, 이수정, 노재승 그리고 외국인 그 여성분 한 분 계세요. 노재승은 금방 뭐 잘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총괄 상황본부장 임태희 그리고 정책총괄본부장 원희룡, 조직총괄본부장 주호영 이런 식인데 거기에 이용호가 포함된다 그러더라고. 공동선대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가 안 보이는 상태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윤석열하고 김종인 자체가 완전히 생각이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 저기에 중요도로 보면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그리고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 이준석은 의미가 없고 공동선대위원장 의미가 없고 총괄상황본부장 임태희 여기가 이제 MB 정권 때 비서실장 했던 비서실장했죠.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이 이제 홍보 미디어 총괄본부장 이준석 요 정도 그리고 권성동은 이제 윤석열하고 이제 부부. 왜냐하면 이제 출범식 할 때 네. 둘이 손잡고 나오면 부부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 정도가 중요한 인물 같네요. 이런 상황이고요.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는 뭔가 확실한 색깔이 드러난 게 아니라 그냥 잡탕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냥 다 끌어모았다. 다 끌어모았다. 네네. 끌어모아도 아주 그 중대한 실책들이 있는데 함익병 원장을 영입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려다가 반나절 만에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여자들의 권리는 4분의 3만 행사하도록 해야 된다든지. 아주 훌륭하신 분이셔야죠. 생각이 왜 이렇게 훌륭해? 근데 왜 하필이면 4분의 3이야? 왜냐하면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를 의무를 안 이행하지 않기 한다고. 때문에. 그러니까 4분의 4. 그럼 깊은 뜻도 모르셨어요? 계산은 정확하게 했네?
계산은 정확하겠어. 깊은 뜻을 모르시다. 그럼 꼰대. 아니 아니 왜냐면 그게 자식 보내는 엄마는 국방 기금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거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요. 이렇게 어. 속을 태우잖아요. 그럼. 확실히 국방위 출신이라서 전문가네. 그런 거 전문가 아니어도 알아. 그런데 더 문제는 노재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유세를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표를 끌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빈이 좌라고 하면서. 그렇죠. 네. 그 빵모자를 빈이라고 부르는 네, 네, 거죠. 네, 네, 네. 잘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선대위원장으로 딱 또 영입을 했는데 네. 이게 함익병보다 더 악질적인 발언들을 한 거예요. 백분김구. 김구는 뭐 국밥 늦게 나온다고 사람을 죽인 인간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난하면 맺힌 게 많다. 뭐 그뿐입니까? 결국은 자를 것 같지 않아요? 그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규직 근데- 폐지해야 된다. 대통령이 정규직을 뭐 폐지하는 걸 공약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폄하. 자기는 정규직 세월호 폐지한다고 폄하.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함익병은 반나절 만에 날렸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악의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가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지금 뭐 저 발언들을 쭉 살펴보고 있다. 선대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재승이를 추천한 사람이 누군가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준석이라고 알려주시죠. 일석은 자기가 안 했대요. 그래? 여러 사람이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익병은 김종인이 추천했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 김종인이 추천한 함익병을 반나절 만에 날린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노재승이는 누가 추천했길래 못 날리고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냐. 그렇다면 후보가 혹시- 추천한 거 아니야? 후보가?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저 김건 씨. 그랬을까? 아니 그럴 근데 가능성이 그러나 크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노재승 씨는 안 자르고 그냥 가는 게 좋아요. 제발 우리한테. 자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땡큐죠 뭐. 그럼 그러니까 방금 저 선대위를 가만 보면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서초동 팀이 숨어 있어요. 그건 비선 조직이잖아. 근데 그걸 사실 노출시키나? 그렇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국민의힘의 윤석열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건 서초동 팀이라고 하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면 서초동 팀의 직통 라인을 갖고 있는 게 김건희거든요. 예. 우리 다 그 정도는 알고 거기가 있어서 뭐 SNS를 다 장악하고 그러니까 있다면서요. 저쪽 선대위 보면 제가 한심하다고 느끼는 게 박근혜하고 김종인하고 만났을 때 그런 식의 비대위 있잖아요. 그런 게 무섭거든요. 우리와 똑같이 해버리는. 내가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 얘기할 때 그런 그렇지. 얘기하거든요. 저쪽이 우리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 거 받고 더 얹고요. 이게 지금은 거의 정반대로 가는 데다가 윤석열 생각 자체가 김종인하고 정반대다 보니까 지지율 떨어지면 메시지가 이제 서로를 탓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럴 가능성이 네. 매우 높죠. 그 선대위 리스크라고 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뭐 김건희 불씨를 안고 출발한 거고 진성준 의원님 예. 불씨가 계속되면 불신으로 가죠. 그런가요? 깨알 같은 말장난. 에이, 언어의 마술사. 예. 참. 자, 그러면 지금 윤석열 선대위 출범해서 지금까지 나오는 모습들 중에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없어요?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어쨌든 2030이 분내 만회하면서 이준석이 굉장히 이렇게 파격 행보를 하잖아요. 네. 저 이번에 들은 당무 거부 이 투쟁도 저는 결국은 이준석의 승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지금 미디어 홍보본부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뭐 그 김영희 PD 쌀집 아저씨가 와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빅 이벤트 이런 걸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밀리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저는 그 국민의힘 선대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준석 미디어 홍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엄청 싸울 거예요. 네. 근데 국민의힘 기존의 관성 이미지 낡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이상한 후드티에다가 막 글자 새기고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이런 네. 이야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장기술이잖아요. 장기술. 저는 그 사진 보면서 댓글이 되게 웃겼어요. 댓글. 네, 뭐라고 써 어떤 분이 뭐라고 쓰면 도끼로 찍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페이스북에 누가 나한테 보내줬어요. 네, 저 그 댓글 한 대 보고 치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 이거 네. 해서 올렸거든요. 제가. 패러디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면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 이렇게 누가 패러디에서 올렸더라고요. 그거 있었죠, 그게. 네. 네. 근데 그런
비판과 공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하나 냈을 그렇죠. 때 희화시키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무력화시키는 거죠. 네,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게 비단 주머니였다면서요. 이준석이 비단 주머니 한 개래 그게. 아, 그렇습니까? 근데 뭐 비단 주머니가 3개라고 하더니 뭐 4개, 5개 막 계속 나온다고 그랬더라고요. 그 비단 주머니로 재미를 보니까 다 이름 붙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단 주머니 그래가지고 비단 주머니 3개 나왔잖아. 그래, 이준석 비단 주머니 3개든 4개든 줘봐라. 뭔 상관이냐. 이해 못했어? 아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역대껏 가장 혁신이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은 거야.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피해를 받아서 민주당보다 훨씬 개혁적인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대선 주자가 없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들어갔는데 완전 수구꼴통이잖아요. 생각 자체가. 네. 이 언밸런스가 지금 결국은 대선을 가져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준석 방식대로 이준석 생각대로 선대위는 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네, 명백히 그렇죠. 된 거예요. 김종인 딱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리고 당대표가 그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 어쨌든 근데 이준석은 이랬던 것 같아. 생각이 김종인 모셔오고 퉁치고 나는 홍보 쪽만 담당할래.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 대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잖아. 네. 그럼 당대표가 책임져야 되잖아. 네. 근데 자기 책임에서 약간 책임 회피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아,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정청래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좀 우습기는 하지만 그 뭐 아까 그 빨간 티셔츠는 굉장히 촌스럽잖아요. 그런데 거의 뭐 해병대도 아니고 뭐 또 노란 글씨를 써서 거기다 넣었더라. 굉장히 촌스럽긴 한데 이를테면 참여형 선거 운동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괜찮은 발상이다. 근데 이제 우리 홍보본부장으로 영입되어 온 김영희 PD가 그걸 딱 보면서 저런 정도는 내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다. 네. 그 경쟁이 치열한 그 방송계에서도 내가 다 석권했다. 자신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김영희 PD의 작품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빨간 티셔츠 같은 게 나왔을 때 아까 의원님 이야기 잘해 주셨는데 반응이 열광적이면 그게 흐름을 탄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희화화될 만한 약간 되게 유치 찬란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5개인가 6개인가 계속 준비하고 있다잖아요. 네. 그걸 못 하는 거지 나중에. 네. 어떤 식으로 비판당할까 봐. 네. 그러니까 왜 그냥 청년 벤처 창업자가 1인 기업 하다가 무슨 기획산화를 집어넣어서 내가 채택 받으려고 하는 조그만 아이디어 정도를 대선에 써먹으려고 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네, 그것이 큰 흐름을 좌우하진 않죠. 네. 예, 그런데 예전에 이명박 선거할 때 말이죠. 이명박 캠프가 유세 현장에 향수도 뿌렸답니다. 향수. 왜요? 왜 백화점 가면 1층에 화장품 코너를 만들고 향수병들을 다 놓고 향을 이렇게 피우도록 하는데 그게 저 이를테면 배경음악 제가 깔아두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향수 얘기를 하는데 음악을 까시 저작권에 걸려. 의원님 저작권 걸려. 그래가지고 이 안 구매욕을 돼요? 자극하고 또 그 백화점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마다 다 백화점에 네. 향수권. 그래서 좋은 향수를 유세 현장에 뿌림으로써 후보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무의식적으로 형성케 만든다는 거지. 야 그런 디테일들을 구사했더라고요. 아, 난 또 이명박한테 노인 냄새 나는 줄 알았네. 그랬나? 그랬을까? 프라님 네? 지금 신기록 중인데요. 신기록 아니야. 우리 옛날에 2.1만 명. 3만도 갔었는데. 아, 무슨. 동시 이 접속이. 시간에 2.1만 명이면 웬만하면 공중파보다 많이 보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그렇지. 동시 접속이. 야, 어찌 됐건. 진성준 효과 끝내주네. 아니 제가 나와서 그래요. 아, 그런가?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어차피 대한민국 사회가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인데 지금 극렬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컨벤션 효과를 한 2, 3주 보면서 사실 샤이 보수가 사라진 상태 여론조사. 그러니까 더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더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 그 김종인 자체의 어떤 일종의 무용론 같은 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마무리 하지 못했는데 이준석이 되면서 사실은 2030에 좀 위협적이었던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준석이 약간 밀려나면서 김종인이 가면서 삼김 체제가 되면서 2030에서 저는 이탈하고 있다고 좀 봐요. 그리고 고정이 아니다. 바뀔 수 있다도 뭐 굉장히 높더라고. 60, 70%뭐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30대에서 50대까지는 우리가 좀 앞서고 60대부터 팍 치고 20대에서 남자에서 막 졌잖아요. 근데 2030에서 국민의힘으로 이탈하고 우리 쪽으로는 좀 붙고 그리고 우리가 40대가 지금 제일 핵심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은 6070으로 밀려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역할이 없으면 그 이대남들이 별로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좀 이렇게 뭐 어르신 정당 이렇게 되고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저는 김종인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의원님 자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좋게 평가할 리 제가 없잖아. 일거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김- 만큼의 김종인은 내가 맡겠다. 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 김종인 신경 쓰지 마. 나 혼자 다 할 테니까. 오케이. 예. 그리고 그리고 김종인 저격수. 내가 앞으로 할게. 그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자임을 해주셔야 된다고. 예, 내가 한다니까요. 예. 컷오프의 아픈 추억을 제가 또 딴 데서 분석을 안 하시는데 노재승 씨를 국민의힘에서 자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윤석열이가 20대의 지지율이 확 빠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쪽에 20대 지지율이 일부는 일배 성향의 예. 그치.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노재승이의 과거 발언을 갖고 지금 딱 자르는 순간 일배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아 국민의힘도 일배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더 급속하게 이탈할 현상이 일어날까봐 지금 그래서 딜레마 제가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 결집. 걔네들은 핵심 지지층이 일배 성향에 얘는 그냥 일배예요. 내기에. 그래서 지금 못 자르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신중하게 보는 척하고 그 일베들도 보면서 아 뭐 걔네들 용어가 이거든요. 노재승이 자르면 우리도 국민의힘 이제 버린다 이기야 막 이러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비하고. 그래서 얘네들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일베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노재승의 과거 발언이 저렇게 누구죠? 누구죠? 그분의 함익병. 함익병 씨보다 여러 더 심한 말이 나오는데도 지원군이 적고 그렇지. 아니 노재승 그렇죠. 뒤에는 뒤에는 일배가 있어요. 아, 일배 성향의 지지자들이 있다. 아, 저를 못 젊고 자른다. 어떻게 보면 일배의 우두머리거든요. 일배를 대표해서 국민의힘에 신박해 역시. 아니 일본 들어가 분석 있거든요. 같아. 들어가 있는데 지지율이 확 빠지거든요. 정치 천재. 얘네들은 보면 그 막 우르르 그런 성향이 있는 애들이라서 근데 그래서 신중한 안 먼저 잘라주면 하는 고마운 거예요. 건데 나는 못 버티고 자를 거라고 봐요. 그렇지. 저는 자르는데도 신중하게 자르면서 예우해서. 그렇지. 어쩔 수 없이 그렇지.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판 다 읽고 있다. 슬로 비디오로 너 자빠지게 만든다 이거지. 그래야 그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없을 테니까. 그만해라 이기야 내려와라 이기야 자기네끼리 그러거든요. 글쎄,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노재승 씨가 전 다 보거든요. 그 연합뉴스 TV인가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교묘한 말장난으로 다 자기 책임을 벗어요. 그래서 본인은 별로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세게 얘기하지 않으면 뭐 자진 그러니까 사퇴 이 말에 노재승의 대표적인 변명이 뭐냐면 5.18 유공자 명단을 까라는 거는 그분들을 기억하고 업적을 기르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건 여태까지 극우 성향과 일베들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5.18을 폭동이라고 얘기했던 그거를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틀어갖고 지금 그렇게 하고 5.18 유공자 명단을 다 줘가지고 광주 망월동 묘역에다가 현판으로 걸재.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그렇게 해서 정신을 기리자, 이런 뜻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못 자르고 시간을 질질 끌었으면 좋겠네요. 그 김종인이 박근혜 선거 더울 때 같은 그런 신박함, 상상을 초월하는 빨간색으로 당 바꿔. 그러면 사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들 엄청 경제민주화. 냈었잖아요. 경제민주화 같은 소리 했는데 지금은 그런 아젠다가 없는 상태. 네. 우리가 민주당이 왜 그 2010년도에 지방선거일 때 보상급식 같은 그렇죠. 판을 흔드는 아젠다가 없는 근데 상태. 지금 이제 판은 이런 것 같아요. 대선은 구도. 지금 1대1 구도가 거의 형성됐죠. 예. 그다음 후보. 예. 그다음 인물. 네. 캠페인. 이제 이거 가지고 대선을 치르는 건데 우선 이재명 후보는 계속 정책 행보를 하잖아요. 오늘도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거 아젠다로 공약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했어요. 오늘 좋았어요. 대부분을 다 짚었어요. 예. 하도급, 갑질, 그리고 또 뭐 담합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벤처기업 펀드도 10조 4배 늘리겠다. 예. 그리고 기술 탈취를 못하게 기술 분쟁 조정 제도를 일원화시키겠다. 이런 거 굉장히 지금 다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이쪽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정책 공부를 없어. 없어. 정책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뭐 토론을 해도 이제 찍먹 부먹이나 하고 자빠졌고. 그리고 참 저. 전 뉴스공장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후보들 육성을 그대로 안 자르고 다 들려주는 거잖아요. 네.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을 안 하니까. 그렇죠.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보를 선을 보여야 되잖아. 이게 김건희 씨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거 나오면 윤석열은 그냥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후보 자체도 이렇고 부인도 지금 못 내놓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구도는 뭐 이미 정해졌고 그다음에 후보의 이런 극명하게 이제 드러날 거 아닙니까? 정책 행보 못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더 앞으로 심각하게 더 잘할 것은 이제 캠페인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예. 윤석열의 선거 공약은 딱 하나 있어요. 정권 교체예요. 정권 교체를 뭘로 할 건지가 공약이 돼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전 절대 못 이긴다고 봐요 일단은. 그렇죠. 아무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말고는 다 뭐라 그럽니까? anything but 문 그럽니까? 예. 예. 문이 아니면 모든 것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들은 다 부인하는 방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또 정책인 것처럼 공약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승부가 안 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본인들도 알아요. 후보 대결 구도, 인물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 불리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안 나오고 자꾸 숨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을 내세우고 이준석을 내세우고 뭐 김병준, 김한길 이런 사람들을 막 내세워 가지고 대리전을 치르려고 하는 거고 또 저는 김건희 씨도 끝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커튼 뒤에 있죠. 그 권성동 씨가 커튼 뒤 내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임태희 씨가 그랬나요? 임태희 총괄본부장이 그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안 나올 거예요. 나오면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기 안 나오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못 나오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각 방송사들이 이제 후보 구도가 정해졌으니까 1대1로 토론하자 하는데 거부해요. 그러면 1대1로 같이 토론하기 어려우면 순차적으로라도 인터뷰를 하자. 그런데 이것도 거부해. 그러니까 아예 후보 초청 인터뷰나 후보 초청 토론회가 기획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법적으로 의원님 몇 번 있지는 않아요? 법적으로는 2번밖에 안 돼요. 본선 기간 동안에. 선관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피할 길이 없어요. 그건 피할 길이 없죠. 딱 두 물론. 번? 네. 선거운동 두 기간 번밖에 중에. 안- 네. 근데 이제 방송사에서 다 초청하면 다 응했거든. 그렇죠. 듣거죠. 근데 이제 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방법은 있어. 윤석열 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빼고 해야 돼. 빼고 해야 되는데 아니 김종인 나오라고 하거나. 빼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우리 후보가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도 했고 네.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도 했는데 원래는 둘을 불러서 같이 하려고 그랬대요. 네. 그런데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윤석열 자리를 비워둔 채로 합시다 했는데 그건 모양새가 사납다고 네. 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재명 후보만을 불러서 초청 토론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윤석열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그럴 좋은 때 선거 안 나온다고 원망하지 말고 민주당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서 해야 되겠는데 그게 못 나온다고 하니까 김종인이 윤석열하고 서로 얘기되지 않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상황처럼 백조 하겠다. 막 무슨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계 개편이 있을 거다. 그리고 뭐 협치 내각을 만들어야 된다. 자기가 임명권자입니까? 야당한테 장관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대통령 선거 중에 상황님께서 막 얘기해.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 나오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그러면 것도 김동연까지 민주당의 전략 포함해서 아니에요? 전략이죠. 그것도 그렇게 저는 해야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토론하자고 토론. 김건희는 안 나오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만큼 저쪽이 리스크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새날 썸네일 보세요. 윤석열 빼고 토론하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의 썸네일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전광판이거든요. 네. 내용 다 못 들으니까 네. 윤석열이 토론을 안 나오고 있고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게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선거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무식해서 말 못해서 등기 없어서 이렇게.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말할 수 없으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요. 저는 의원님들한테 요거 여쭤보고 싶은 게 참 저는 대선 구도가 사실 많은 사람들 저도 긍정의 힘이 있지만 전 분명히 지금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5% 이상은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도는 참 좋게 가고 있다는 게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나 어떤 청년 정책 뭐 이렇게 하면서 조중동이나 언론들의 분노를 일으켜갖고 사실 4.7 재보궐선거 때 좀 큰 차이로 졌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사실 무너졌었어요. 근데
요즘 저는 저쪽 형태를 보면서 김종인이니 김병준이니 김한길이니 뭐 윤석열이 하는 행보를 보면 여당의 대권 후보 같아요. 그러니까 지네가 이미 정권을 잡은 느낌들하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야당의 대통령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처음에는 저쪽이 분노,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모여라라는 구도에 있었는데 요즘은 윤석열이 저쪽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딱 되는 순간 분노가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에서 분노가 저쪽 분노는 이미 사그러졌어요. 집값의 어떤 하향, 평준화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정책,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이제 그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 정권에 대해서 기대감과 희망을 보게 되는데 우리 측에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 딱 되는 순간 우리 지지층이 결집하고 분노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황이 우리가 야성을 찾았고 저쪽은 오히려 뒤에 숨는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오히려 뒤에 숨고 좀 지킬 게 많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쪽이 숨는 모습이 마치 예. 벌써 정권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그러면 구도는 우리 좋다. 지지자들께 좀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겠는데 며칠 전에 YTN에서 윤석열 후보를 불러놓고 스타트업 그 사장들 있잖아요. 젊으신 사장들하고 토론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영 의원인가요? 그쪽에 이분이 질문을 하면 통역을 해줘요. 질문 내용을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댓글이 다 뭐냐면 같은 한국말 쓰는데 왜 통역이 필요하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YTN 실시간 댓글을 내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다 크크크예요. 그리고 다 윤석열 후보 비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드디어 지지자들이 지금 이종원 PD 얘기한 것처럼 분노가 조직화되고 있구나 지금. 예. 분노가 뭉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제가 이제 네이버나 다음 댓글을 들어가서 댓글로 쭉 봅니다. 보는데 댓글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맞습니다. 진짜 분위기 확 달라졌어요. 네, 확 달라졌어요 댓글창은. 그러니까 2주 정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우리가 언론사다 같은 이재명 후보 영위한 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댓글 포털에서 댓글이면 뭐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기민해지기 시작해서 예. 실제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이제 언론에 지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성공시켜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큰 불만이 없습니다. 후보 잘 뽑았다. 이재명 뭐 자랑스럽다 이런 거예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컸었거든요. 근데 이번 정기국회 예산국회 때 저쪽에서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수장한 대로 다 예산도 통과됐잖아요. 예. 예산을 지렛대로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야당은. 근데 그거 없이 지금 지나갔어요. 그렇죠. 네. 그게 결국 이재명 표 예산이 된 게 그렇죠. 지역 화폐 규모 30조 네. 예산 확보한 거. 자자자. 예. 그 이야기는 2부에서 할게요. 2부? 2부가 있어요? 이제 이재명 후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흉만 보지 말고.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실제로 우리처럼 막 적극적 지지층이 아닌데도 제가 한 대여섯 분한테 들었어요. 메타버스에서 이재명을 다르게 봤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지금 굉장히 성공적인 거죠 네. 지금. 그 의미 자체도 그렇고 네. 1초 1분을 아끼기 위해서 달리는 차 안에서도 막 개청소랑 인터뷰하고 막. 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시간 알차게 쓰고 있는 거죠. 예, 그 기획이 참 좋았어요. 그 이름을 메타버스라고 지은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잘했어요. 매주 타는 버스. 그런데 또 온라인상에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잖아요. 잘했다고 그래서 당대표가 포상을 했더라고요. 원래는 종이장 표창장만 하나 줬어. 네. 그랬더니 실무진들이 부상은 없습니까? 공천권 줘야지. 부상은 없으니까 아니고 바로 현금으로 부상을 딱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요? 당직자? 그 당직자 실무자들한테. 예. 아이디어 낸 사람이 계시네. 그래서 제가 이제 1부에서 이어서 가면 예. 이 예산 투쟁을 원래 야당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야당 투쟁하고 야당이 유리한 걸 받아내는 거거든요. 법률이든 예산이든. 그걸 국민의힘에서 못했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이면서 이렇게 못했으면 언론한테 엄청 깨졌어요. 네. 그렇죠. 야당은 예산을 삭감해야지. 그렇지. 못했어요 이번에.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저쪽에다 권력 정신이 없어요 지금. 투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선대위 때문에.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지금. 근데 이재명 표 지역 화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엄청난 겁니다. 9조에서 원래는 9조였어요. 네. 근데 지금 6조였어요. 그리고 25조가 30조 됐죠. 예, 그 정도 됐는데 24조 올렸죠. 예. 근데 이게 안 만들. 이건 예산이 24조가 올라갔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역 화폐를 하면 10% DC를 해줍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만큼 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정부에서 4% 지자체에서 6%예요. 근데 이 4%가 1조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올린 거는 몇 천억 안 돼요. 네. 근데 몇 천억은 안 돼서 1조 정도를 예산에 반영한 거야. 네. 근데 효과는 지역화폐 효과는 뭐 25조, 30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조가 나오는 거죠. 네.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역화폐를 진짜 써봤는데요. 50만 원을 충전하면요. 그 다음 달에 45만 원을 빼가요. 자, 그렇게 보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선거 3월 9일입니다. 네. 저희 집사람도 마포 지역화폐 신청하려면 이미 다 끝나버린대요.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지역화폐가. 왜냐면 싸니까.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사는 거야. 네. 그리고 그 1,000원 부분을 국가가 보존해 주는 거거든요. 4대 6으로. 네. 그래서 국가가 사는데 이거는 6천억 정도 올렸나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1조 정도 1조 정도 확보해서. 예산 가지고 예산 효과는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획재정부가 끝내 반대했거든요. 네. 이거 한시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발행하면 되는 것인데 어려워서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던 것 아니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야 된다. 지방 세수가 늘었다. 왜? 종부세가 많이 갇히고 재산세가 많이 거쳐서 그렇다. 네. 지방에서 하면 된다라고 막 안 주려고 했어.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그렇지. 얘기하고 당이 일사불란하게 딱 달려들었는데 저쪽 당도 명분이 없는 게 윤석열이 50조 지원해야 된다고 그랬거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해서. 예? 반대 그런데 명분이 없었구나. 지역 화폐를 30조 해서 일단 돈이 돌게 하자라고 하는데 반대할 수가 없으니까 끌려온 거죠. 그러니까 30조 지역화폐는 30조 예산 책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이게 1조 태워가지고 30조 효과를 보는 거죠. 국비 1조고 지자체가 그 좀 매칭으로 하는 건데 네네. 결과적으로는 약 2조를 가지고 지금 30조에 대해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리한 예산인 거예요, 이게 네, 사실은. 영리한 정책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를 타고 직접 만나는 그거 하나, 그리고 선대위를 슬림화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 구조도 한번 볼게요. 이 메타버스 문제는 이따가 궁금하시면 제가 현장에 늘 오케이, 가보니까 오케이. 말씀해 그 얘기를 드릴게요.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메타버스 말고 선대위, 선대 얘기는 선대위 우리 아까 의원님들이 그거 말씀해 한번 주시고. 보시죠. 민주당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송영길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 당연히 그리고 공동 선대위원장 이분들은 사실 너무 언론에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의미 없습니다. 이거 이상민 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을 티싼 이게 거야. 딴소리 나고 있고. 그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총무본부장 김영진 지금 사무총장인 거죠? 오른쪽이 중요한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은 크게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없고 총무본부장 김영진, 이재명 후보를 제일 오랫동안 지킨 의원이고요. 강훈식 의원 잘하고 있고요. 윤우덕 정책본부장, 그리고 조직본부장, 직능본부장, 홍보소통본부장, 공보단장, 총괄상황실장.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이제 실무형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 단위에서 빨리빨리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자가 많이 붙으면 뭐 서로 전화해야 서로, 되고 안 되고 뭐 또 맞아요. 결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단순 조직으로 대선 조직은요 복잡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단선 조직이 좋은 조직인 거예요. 저는 의회가 총괄 상황실장이 서영교 의원님이 되셨네요. 네. 생각을 해서 그런가? 지금 진성준 의원께서 공동 상황실장이었던 바로 그 자리 아니에요? 네, 저 그때 공동상황실장이 모두 4명이었는데 김영진 의원, 조웅천 의원, 고민정 의원 그리고 이제 저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진 의원이 저 상황실장을 맡기가 어렵고 이제 네네네. 사무총장을 하면서 이제 총무본부장을 맡게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김영진 의원이 상황실장을 중심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김영진 의원처럼 좀 기민하게 잘 할 사람 이게 이제 이렇게 예산 집행이거든요. 했던 거죠. 선거운동 기간 자금 총무본부장 총무부장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후보랑 빨리빨리 후보 결제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수시로 통화가 되는 사람이 이제 총무본부장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서영교 의원께서는 삼선이시잖아요. 그리고 여성이시면서도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굉장히 성실해. 네, 굉장히 성실한 또 분이 대변인 것도 많이 해봤고. 많이 해서 뭐 정무 감각이 끝내주죠. 그래서 서장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총괄 상황실장을 맡았는데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내부에서 봤을 때 이 선대위가 예전에 막 메모드급 선대위보다 16개. 잘 돌아가는 게 보이세요? 아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달라졌죠.
어떻게 결정이 달라진 거예요? 빨라졌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들으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좀 답답했던 것이 저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 네. 바로 그것을 맞받아쳐서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네네.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든지 이게 메시지. 실시간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했어요. 또 저쪽에서 헛소리를 하면 좋은 공격 소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바로 대변인이나 누가 나가서 딱 공격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안 되니까 당신이 답답하고 답답하니까 당신이 막 트위터에다가 맞아요. 먼저 먼저 사실관계 네. 체크해지. 이렇게들 했는데 이거 좀 기민하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최근에는 후보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예를 실시간으로 들어 설명할게요. 제 보좌관이 전략기획본부로 파견 나가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회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좌관들 쭉 있고 의원들 이제 뭐 회의를 해요. 이제 강훈식 의원이 책임자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략본부라는 게 일정하고도 관계가 있고 메시지하고 관계가 있고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관계자들이 다 배석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메타버스는 어디로 갈까? 그리고 메시지는 뭘로 갈까? 그러면 거기에 의원들을 동행을 누구를 시킬까? 뭐 이런 거를 전략기획본부에서 해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쫙 퍼져가지고 딱딱 조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 뭐 했냐면 청약저축 그 있잖아요. 그 네, 무주택자 주택 청약제도에 대해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해서 예, 간담회가 있었어요. 간담회가 있었어요. 마포에서 했어요. 예. 그랬더니 아, 마포였구나. 마포에서 했는데 그 서교동 그 합정동인가 거기서 했는데 저보고 딱 뭐라고 하냐면 후보 맞이해 주세요. 연락이 딱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물을 딱 정해갖고 인물을 딱 정해줘요. 맞이만 하라고. 그렇지. 어. 그리고 저도 이제 공부를 다 했지. 예. 주택 청약 장경태 의원이 사회를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삥 둘렀는데 굉장히 비좁더라고. 그래서 딱 갔더니 후보 맞이해 주시고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정청래를 싸늘하네. 홀대를 하는구만. 홀대가 아니에요. 싸늘하다. 딱 차에 내려서 내가 딱 가서 인사를 딱 하고 예. 모시고 내가 올라갔어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카메라가 생중계까지 다 하는 그 네. ENG 카메라까지 온 것 같아. 예. 타원형으로 딱 앉았는데 한 자리가 남았어. 음. 혹시 내 자리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각하신 분이 있어. 아. 거기 딱 앉고 장경태 의원 딱 달랑 하나 앉고 수행실장 대변인 다 받고 나왔어요. 예. 근데 그래서 저도 가서 딱 맞이하고 그때 기분 좋더라고. 우리 동네 왔으니까 아, 지역구원이 딱 당연히 그렇죠, 맞고 지역구원이. 그리고 예. 딱 왔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분업이. 그러니까 제가 역할이 5분이에요. 5분. 근데 5분을 위해서라도 지역구원을 이제는 촘촘하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예, 예. 그런 게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반응 괜찮네 그럼. 예? 그럼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서운해 생각 안 합니까? 그래 편지 다 썼잖아요. 편지. 이해해달라고. 아니 이제 편지 같은 걸 하나 받으면 뭘 보냐면 이제 이게 인쇄체로 오잖아요. 인쇄된 거. 근데 뒤에 일일이 다 썼잖아요. 예. 진성준 의원도 받았지. 친필로 썼어. 그렇죠. 친필로 뭐라고 썼던가요? 정청래 의원님께는? 정청래 의원님 뭐라고 썼더라고. 자리가 없어도 이해하십시오. 기억이 안 나지? 별로 의미 없는 얘기를 했구나. 우상호한테는 형님 잘해주세요. 형님 잘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게 한 줄이지만 그게 네. 사람들을 좀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좋게 하죠. 그래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틈틈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꼭 의원들하고 1분이라도 좋으니까 통화하시라고. 어디를 가든. 그런 결과로 저 180명한테 이걸 다 쓰게 만드셨구나. 그렇지. 저는 이제 그 친필 서신을 보냈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우상호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내가 먼저 올렸어. 아 먼저 올리셔서 우상호 저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가 페이스북 올린 걸 또 다시 링크를 걸었어요. 그래요? 본인 이게 올라와가지고 같은데? 막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다. 아 그리고 후보가 정말로 이 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구나. 그래서 친필로도 뭐 상호 형 잘해주세요 이렇게 썼다라고 해서 그걸 올려서 아, 이 우상호 의원한테는 친필로 이렇게 또 당부도 또 하셨네. 그래서 제가 저희 보좌진한테 이재명 후보 뭐 서신이 왔다는데 나한테는 안 왔냐 그랬더니 나중에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왜 이걸 빨리 안 갖다 주냐고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 친전으로 온 건데 말이야. 먼저 보게 해야지. 이럴 것 같아서 우상호 의원보다 제가 먼저 올렸어 페이스북에. 아 그러셨구나. 아 근데 그럼 뭐라고 친필로 쓰셨던가요? 저는 진성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때 경기도 국정감사 때 너무 이재명. 잘해서. 아 그래? 잘하고 있다 이거지. 아 그럼 나도 한번 봐야 되겠네. 잘 진짜 뛰고 있다. 나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참. 네. 아니 근데
이런 거 있으면 아유 국회의원들 유치해 죽겠네. 아니 다 올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페이스북에. 그치. 그 붐이 일어나니까요. 그래 나는 다른 분들이 질투할까 봐서 안 올리고 있어요. 아이, 그거 다 보낸 건데 나는 뭐라겠지? 와, 25,000명. 정청래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재명 이렇게 썼네. 아 그랬구나. 역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 참, 아니 그 만 180명 가까운 사람을 다 쓰려고 보면은 사실 아니 생각나는 근데 말이 중요한 별로 건데 없을 거예요. 오면서 보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내 페이스북 이거 쓴 거 있잖아. 네. 내가 뭐라고 썼냐면 또 하나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정청래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좋았나 봐. 본인 페이스북에 보니까 가서 끌어다가 링크를 좀 또 올려놨더니. 하나의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야, 그거 마음에 드는 얘기네. 네? 저는 그거 올릴 생각을 왜 못했을까?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참 디테일에 강하신 게 저희가 야 과연 우리 진보진영의 방송에서 어떤 게 좀 도움이 될까 그래갖고 사실 저희는 낮에는 현장 중계하고 프로그램을 다 바꿨어요. 그러다가 네. 최근에 안보도 이재명이라는 프로를 만들었어요. 분명히 그거로 공격할 것 같아서. 장군님 나오는 건 그래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 그리고 김병주 대장님 그래서 저희 만들었더니 그거를 보셨는지 시사타파 TV에서 저희 안보관을 확실하게 짚어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페북이나 이런 데서 써주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김병주 의원님이랑 저보다는 출연했던 분들이 되게 너무 좋아하겠죠. 지금 잠깐만요. 중요한 걸 지금 프라님이 읽을 겁니다. 네. 아니 그게 그냥 정청래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재명 밑에 기사를 좀 읽어야지. 기사를 기사가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자신이 띄운 편지에 저도 또 하나의 이재명이 되겠다고 말한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의 반응을 SNS에 소개했다. 8일 페이스북 이재명의 페이지에서 이 후보는 정청래와 이재명이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정 의원이 지난 6일 SNS에 공개했던 편지를 공유했다. 아이고 그런 것을 보도하는 언론은 도대체 어떤 언론이야? 청래일보. 정청래는 셀럽이니까요. 무슨 뉴스 가치가 있다고. 내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도움되는 메타버스 얘기 좀 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의원 저기 우리 세는 푸나님이 진행할 때 언제 얘기해줘? 지금 해요?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왜 중요했냐면요. 제가 메타버스를 탁 처음에 따라다니면 사람들이 이게 우리 지역에 왔는지 몰라요 처음엔. 입소문이 나야지 그게 오는데 처음에 제가 딱 모였을 때 보면 전국에서 모였어요. 그냥 이재명 지지자들이 거기 전통시장에 모여요. 네. 그러면 거기서 가만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첫 주에. 두 번째 딱 보면요. 지난주에 본 서울 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모이고 이제 소문이 요번 주에는 우리 동네 온다 그래서 한 반 정도가 그 지역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북새통을 이루는 거죠. 시장 막 이런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현장에 있으면 뭘 느끼냐면요. 그 상인들의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 북새통이 이루는 건 윤석열이 와도 똑같아요. 걔네들은 동원을 했든 어쨌든 그 다음날 거기를 가봐야 돼요. 그럼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왔어요. 생선을 사러 왔어요. 어제 생선 사러 왔다가 어제 여기 난리가 나갖고 못 왔다라고 하면서 입소문이 이재명이 우리 동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지방에서도 야 여기서 이재명 인기가 장난이 아니야? 그렇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진짜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바람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번 주에는 경주와 TK 지역 그쪽을 다시 영남 지방을 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 소문 나갖고 과거에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지역에서 알고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난다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한참 박근혜 때 사드 문제 얘기할 때 김천 성주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우리 방송 애청자 중에 김천에서 그 표고버섯 키우시는 분이 계세요. 민주당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후보나 이런 사람들 대선 나가면은 20%에서 30% 나옵니다. 거기서. 그러면 숫자로 따지면 최소 몇백만 명일 거잖아요. 몇백만까지는 아이들이 한 몇십만 명 이상은 될 거잖아. 근데 숨어서 이렇게 샤이 이재명으로 찍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늘 또 보니까 우리는 이재명 지지한다고 그 김천 분들이 지지선언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효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메타버스 효과를 제가 5가지로 정리할게요. 저는 제일 좋은 게 후보가 기가 살았어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만났던 상인들 어민들 주민들 이런 분들이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 그걸 바로 얘기합니다. 정책으로. 그러면서 감동 있게 윤활유가 돼요. 그게 양념이 되고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 이재명이 갔는데 썰렁하면 어떡할까.
구름 인파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가 더 자신감을 얻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유행이 됩니다. 메타버스 어디 간다라고 소문이 나잖아요. 네, 그게 무슨 주변 군단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 당이 더불어잖아. 네. 인원이 더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인원을 더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그 메타버스 예를 들면 군산을 갔다. 그 숫자보다 주변 분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2배, 3배가 나와서 1,000명이 모였다면 이제 5,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였다면 10,000명이 있잖아요. 구름 관중이 막 몰고 다니는 거. 그러면 예. 이재명을 찍을까 윤석열을 찍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재명이 되겠네. 이 순간 이재명을 확 쏠립니다. 끝난다. 어쩌면 그렇게 분석을 잘하십니까? 저는 제 처갓집이 전라북도 장수예요. 지난 주말에 맞아요, 전북을 장수. 돌았고 장수도 갔는데 제 아내가 이제 자기 고향 얘기가 나오니까 그 실시간 그 중계 영상을 봤나 봐. 장수의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적이 없었다. 그렇지. 장수 저 군민들이 다 나왔나 보다. 한 2, 3만 되죠. 그렇죠. 아주 꼴짝이거든. 장난 아니야. 무진장. 뭐 완전 두뇌 산골이에요. 장수 만세네. 거기 처갓집에 인사하러 가는데 막 이렇게 고개를 막 이렇게 비행기자라고 하는 데를 넘어서 가요. 비행기자. 그 딱 산 날맹이를 딱 넘자마자 첫마을인데 저희 아내의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거기에 전기가 들어왔다든가. 그 아주 산골짜기예요. 난 4학년 때 들어왔는데. 그래요? 저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이냐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실시간에 딱 보면요.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지 않는 곳에 많이 모이면요. 이 전파가 안 터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촛불 집회 때 휴대폰이 안 터지는 것 같이 우리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버퍼링이 걸리는 거야. 왜냐면 그 SK나 그 이동통신사들의 이 인구 대비 테니까. 그렇죠. 데이터 통신 기기를 설치해 놨는데 말도 안 되는 인원이 모이니까 제가 그걸 딱 저희는 그거 민감하거든요. 생중관계하니까 예. 데이터를 받아보면 야 이게 장난이 아니고 이종원 있잖아. 10배 이상이 버퍼링이 걸리면 예. 기뻐하세요. 그렇죠. 버퍼링 신경이 나가지고 안 보고 직접 가야 되겠네.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게 버퍼링 걸리는 거 장난 아니구나. 예.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대단하고 느낀 게 사실 엄청난 인원들이 시장에 오면요. 사실 그날 거기 상인들 장사 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만요. 시민들이 무슨 소리를 제가 현장에서 듣냐면 사주자고. 물건 사자고. 그렇지. 후보 떠나면 물건 사고 이재명 가야지. 후보 지나간 다음에 나머지 시민들은 막 여기저기서 비닐봉지로 훌륭하다. 저쪽 가갖고 완도 뭐 이게 김사고 엄청난 효과지. 와 오히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사 잘 됐다 그러면서 온다 그러면 환영해주고 그렇지.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비교가 되거든요. 사가지고 가고. 그래서 제가 이 그게 너무 새날 아름다웠어요. 지금 동시 접속이 26,000명 되시는데 좀 이따가 일당십 운동 얘기할 거고요. 후보가 어디로 온다 그러면 백리 안에 있는 분들은 일단 다 가는 걸로.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자꾸 우리 얘기를 잠깐만 여기는 제가 왕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한번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자꾸 끊고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네. 꼭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이제 골든 크로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전문가들마다 좀 달라요. 여론조사 방식도 다 다르니까. 실질적 여론조사 그러니까 실제로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사람도 시각이 있는 것이 언론이 윤석열 지지율이 안 떨어지게 노력하는 게 보이잖아요. 헤드라인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민심은 아니 아무리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도 우리가 불편한 점 이재명이 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골든 크로스는 지금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이루어졌다 사실. 자 제가 몇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말씀드릴게요.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길 것이다. 이거는 천만의 말씀인 게 정권 교체 비율은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예전의 정권에 비하면 다 55% 60% 이렇게 갔는데도 우리가 이기고 뭐 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갤럽 조사에 보니까 11, 2%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쁜 지수가 아닙니다. 첫 번째. 그 정도면 나쁜 지수가 아니다. 평균 이하다 지금. 예전 역대 대선보다는 정권 교체 이 여론이 높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지자들이 늦게 발동이 걸렸어요. 지금 서서히 가슴에 불이 지펴지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그걸 뭘로 보고 아냐면 댓글을 보고서 그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이재명 후보 나왔을 때 무슨 정책 발표하는데 실시간 댓글 다 봅니다. 그 윤석열 스타트업 하는 거 다 봤어요 제가.
네. 수천 개가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지지자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응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밀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보수성 지지자 댓글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네이버 다음 같은 경우도 밀리지 않아요. 지금 댓글에서.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서서히 들고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열린공감 TV에서 그 김건희 씨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스며들 거다. 이런 거예요. 그냥 민심은 저작거리의 민심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부인감이야? 이제 사실 영부인이란보다는 저 사람이 국무감이야?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탬버리 치는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골든 크로스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12월 둘째 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즐거운 성탄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진우 의원님은요? 예, 그러니까 추세로 보면 골든 크로스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종원 PD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엄밀하게 냉정하게 판별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지역별 인구수 또 그 지역별로 나타나는 지지율 이런 것들을 다 판별해서 분석을 해보면 조금 초박빙 상태에서 오차범위 내에서는 좀 열세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추세는 이미 추격과 반전이 시작되어서 우리는 상승 추세고 저기는 하강 추세거든요. 네. 요걸 막아보겠다고 이른바 울산 밀봉을 한 거죠. 울산 밀봉. 예. 울산 봉합. 이걸 한 건데 이것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선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마느냐 김종인이 합류하냐 뭐 이준석이는 왜 당무거부를 하냐 했다가 이게 봉합되니까 일시적으로 자기 지지자들이 안도를 하면서 지지하는 모양새이지 후보의 능력과 역량 자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그간의 윤석열 후보 쪽의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었기 때문에 네. 이 추세로 보면 연말 내에 딱 타이를 이루고 연내에 타이를 이루고 이달이에요, 이달? 그렇죠. 이달. 이달 말까지 타이를 이루고 내년 초에 신년 특집 여론조사가 모든 언론사에서 다 실시될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지금은 한 300개, 400개 정도의 여론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때는 한 1000개쯤 나올걸? 네. 이거에서 격차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할 거다. 역전해가지고. 그리고 한 번 더 설 연휴 직후 여론조사가 있을 겁니다. 1월 말 2월 초. 그렇죠. 2월 초. 2월 초에 설 연휴가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가 실시될 텐데 여기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벌어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3월 9일 대선 때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추세로 보면 크로스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갭은 좀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한 2, 3% 지는 걸로 생각하고 운동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초반에 격차가 막 10몇 프로 난다. 그게 오히려 저희한테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20년 전에 노사모. 그 양반들이 지금 60대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보다 우리 표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20, 30대만 뒤집어 놓으면은 저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무슨 후보가 훌륭한 사람인데 당이 좀 이상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후보가 제일 후지고 더군다나 일각에서는 그쪽에서 박근혜 잡아놓은 구형을 45년 한 그 후보한테 정이 안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태극기부터 애국당. 더군다나 자기 그 주변에 본부장 리스크가 또 어마어마하게 도사리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알면 할수록 괜찮네. 지금 그 분위기거든요. 네. 네. 서울대생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1시간 반 동안 강연을 하는데 와 진짜로 모르는 막힘이 게 없을 없었지. 정도. 네.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 다 선거는 어려웠지만 이번 선거처럼 어떻게 보면 제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이번 선거처럼 막판에 가서 조마조마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선거도 오랜만이지 않을까까지 한번 뇌피셜 한번 가져보는 거죠. 물론 마음은 그렇지만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항상 2, 3% 지고 있는 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저도 저희 지역의 당원들이나 또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다 인정해요. 그런데 아직 다 벗겨지지 않은 누명을 쓰고 있어. 그렇지. 맞아요. 아직도 그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됐어요. 형수 욕설 문제라든지 또 여배우와의 불륜설 문제라든지 또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진실이 알려지기만 하면 저희 그걸 열심히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알려지기만 하면 대번에 달라져요. 효자 이재명론.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막 덮씌워진 누명들이 있구나. 이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살아나간다. 이건 이제 시간의 문제다. 이게 반전의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예. 알고 봤더니 내가 오해했네. 그렇지. 그 저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런 반응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내가 이재명을 너무 몰랐다. 이상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반대인 상황이지 하면서 어리둥절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정청래 의원님 아까 하시려던 이야기. 제가 요즘 당원 교육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광진 갔다 왔고 수원 김영진 의원 지역 갔다 왔고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모경 의원 지역 갔다 왔고요. 마포 을은 제가 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이제 이수진 의원 동작 제가 가는데요. 예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당원들이 갖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꼭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진짜 좋은 사람 되자. 이게 선거 때, 저 사람 때문에 안 찍어.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진짜 주변에 잘하자. 앞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하자. 그리고,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자신감을 갖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일당 100 운동하지 말고 일당 10 운동하자. 10사람만 10사람만 하자. 그래서 대신 우리 당 어차피 찍는 사람 빼고 저쪽 찍을 사람 빼고 자기 핸드폰 털어서 고를 만한 사람 10명만 골라라. 누구 찍을지 모를 사람. 모를 사람. 자기가 그건 다 알게 된다. 그분한테 이재명의 정책이라든가 이재명의 뭐 인간성이라든가 이재명의 기사 이런 걸 계속 좀 보내주자. 그거 10명은 할 수 있다. 근데 목표 100명이면 포기한다. 그러니까 10명만 하자. 예. 그래서 지역구별로 중간지대 3,000명 끌어오자. 근데 그거는 내가 3,000명 다 할게 이건 거짓말이고 내가 1,000명 할게 거짓말이다. 내가 10명 할게. 그래서 이걸 300명 만들자.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예. 그러면 241개 지역 가면 90만 표다 이거. 그래서 지역별로 이 300명을 만들자. 그래서 10명 하기 운동하자. 10사람 할 일당 10, 일당 10. 300명. 근데 300명을 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지역별로. 할수 있죠. 예. 정청래 의원님의 말씀이랑 좀 비슷한 게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한 사람의 마음을 설득은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저는 간절하게 우리 시민들의 모아지면 그게 진짜 큰 바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옛날에 그런 유행어 있었잖아요. 내가 독립운동을 못했어도 뭐뭘 한다. 불매운동을 한다. 그런 비슷한 거지. 네. 그럼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전략 본부장을 한번 하시거나 사무총장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왜 여태까지 정청래 의원님 큰 꿈을 모르시네요. 삼선 저는요. 전략 본부장이 아니라 전락합니다. 저는 제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누가 전락한 당이 전락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10명씩 대단한 하는 전략가예요. 300명은 할 수가 가능한 목표잖아. 네. 그래서 나는 그렇죠. 그걸 하자. 네. 그리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야. 네. 그리고 저쪽이 우리 눈치를 못 채는 저는 의원님들 제가 저한테 많은 제보들 해주고 의외로 그러는데 요즘 의원님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작은 거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신경 쓸 수는 없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번에 가장 큰 힘은 많은 국회의원님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민원이라도 조금 늘 경청하시지만 요즘은 어떤 게 많이 들어오냐면요. 저소득층의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래서 의료보험 공단을 갖고 그렇게 싸움을 한대요. 그 대책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 저는 이번 예산도 네. 어떻게 쓸 것이다. 네. 저는 대대적인 홍보가 좀 많이 제가 필요할 어제 것 같아요. 네. 마포에 있는 우리 청년 구의원 출신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직결되는 거니까. 자, 의료보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년주택 얘기 있잖아요. 예. 이것도 좀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뭐냐면 확실히 현장이 중요하더라고. 그 300만 원 이상 월급을 타면 대상에서 제외를 해요. 근데 300만 원 본다고 청년주택 혜택에서 제외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늘려야 돼. 예,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할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혜택 줄게. 네. 아니 결혼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부터 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장난이죠. 이 문제 있다. 결혼하게 해줄게.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완전 공연불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지. 네, 네. 결혼하면 청년주택이나 뭐 혜택 줄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결혼할 수 있도록. 이런 그래서 확실히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약간 비현실성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청년주택 문제도 현실화 시켜야 돼. 그 의료보험료가 많이 늘 수 네.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복지부랑 협의해가지고 소득 공제분을 5천만 원을 늘렸어요.
근데 저소득층들이 지금 막 올라갔다고. 그래서 오히려 줄어드는 분도 계실 거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그 홍보 많이 하도록 그렇게. 왜냐면 5만 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8만 원 내라 그러면 딴 사람들한테 그거 3만 원 못 내가 아니라 이분들은 큰 거거든요. 집값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집값이 많이 이종원 PD 오르니까. 항상 나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 몇 달 전에 대출 규제 풀어야 된다. 좀 풀어줬잖아. 더 풀어야 돼? 그럼 더 풀으세요 좀. 아니 그게 아니라 대출 기재가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네, 전세자금 대출을 이게 실수요자들을 잘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묶여갖고 그 동안에는 이 전세자금 대출이니 주택담보대출이니 잡아가지고 이걸로 주택 투기 갭 투기를 했거든. 그렇지. 네? 근데 이제 갭 투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실수요자가 너무나 열받아요. 네, 고통을 겪은 바가 그렇죠. 있죠. 네. 이걸 잘 구분해내야 되는데 구분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되는 거죠. 글쎄 그런 점들을 잘 봐서 해야 되겠다. 그 진성준 의원 좀 이거 제대로 좀 해주세요. 이거 방송 중에 민원을 막 넣고 아 이제 국토위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건 이건 디테일에 약해 국토부의 민주당이. 권한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 그래? 자, 국토부의 권한이 진성준의 아니고 권한으로 진성준의 권한으로 하세요 좀. 그 보통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런 대선도 여러 번 겪어보잖아요. 네. 근데 보통 대선 후보들이 재미가 없어요. 유머가 없어서 재미가 없는 게 이재명 아니라. 후보는 재밌어. 그치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 자체가 하는 말이 너무 뻔해갖고 재미가 없는데 느릿느릿 이재명 걷고. 후보는 내가 강연 당하는 느낌 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한테 뭔가 가르침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 같이 방송 오래 한 사람도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 거를 막 쏟아내요. 근데 그 아까 말한 저소득층이나 서민들한테 향하는 그 기본 마인드가 완전히 딱 그렇게 꽂혀 있더만요. 원래 그런 네. 출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요즘 있잖아요. 아 대선에 대해서 좀 정책에도 공부해야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후보 연설하는 거 그냥 들으면 돼. 네. 네. 가장 큰 공부야. 그게. 너무 준비가 잘 그러니까요. 됐어요. 네. 예, 모든 문제 거시경제에서부터 미세한 부분까지 뭐 다 정리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랑 생각이 다른 것도 한두 개는 있어요. 뭐 저는 대학교 국공립 대학 등록금 무료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네. 주장하는데. 또 그거는 이재명 후보는 다른 이유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네. 옛날에 하자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하자고. 대통령 되면 네. 그냥 반값 등록금이나 좀 치고 나가요. 아, 먼저. 국공립 완전 무료로 가면 훨씬 네. 좋아진다. 자, 알겠습니다. 자, 진성준 의원님은 오늘 이 방송 나오셨는데 네. 뭐 재밌으셨나요? 아, 저는 참 재밌었습니다. 제가 재밌게 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재밌어가지고 제가 막 웃었잖아요. 괜찮아요. 진짜 좋았어요. 저. 네, 우리도 네, 좋았어요. 재밌었습니다. 뭐 나중에 고정으로 한번 갈까요? 네? 고정으로 한번 가. 아니야. 거의 3만 명이 봤어요. 괜찮다 이거지. 고정하세요. 저는 오늘 진성진 의원님 나오신다라 그 제가 최대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종원 PD가 치고 빠지는 거 너무 잘 알아. 그러면 자기는 뭐 차 안에서 대선 후보랑 단독 인터뷰 많이 컸어. 종원이 많이 컸다.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들하고 어울릴 레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정말. 아, 이제 대선 대선 대통령하고 후보, 대선 후보 단둘이 인터뷰 하는 네, 거죠. 네. 아니 네. 그거는 갑자기 잡힌 거고. 아 그래? 또 겸손까지 하네? 원래 겸손하잖아. 아니 갑자기면 어때? 대통령 직접 인터뷰하는데. 참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같은 방송들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저는 희망을 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내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깨지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선동이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막 나가게끔 더 해줘야 되는데 네. 실제로 포털이나 언론에서 여론조사 한 10% 이상 지고 있다고 하니 어떤 분들이 신나서 옆에 우리 후보 찍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아니, 있고요. 근데 여론조사 좀 안 좋을 때 10% 차이 날 때 왜 이렇게 욕하는 문자를 많이 보내? 요즘은 좀 안 보내 다행인데. 아, 그러면 그 여론조사에 그냥 피멍 들고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야 막 데일리안이니 뭐 이런 데가 2대1, 뭐 그런 거. 뭐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가지고서 막 어느 때인가 엄청난 격차가 났다고 그래서 도대체 여론조사 어떻게 됐길래 그런가 그래서 로데타를 가지고 제가 분석해 봤어요. 샘플도 안 차가지고 이를테면 20대 서울 남성 뭐 가령 100개 샘플을 잡아야 되는데 37개 이렇게 답한 거야. 이걸 가지고 곱하기 해서 그리고 60대는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잡히고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여론조사라고 내놓고 막 격차 벌어졌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것이 계속 쏟아지니까 네. 자포자기하게 되죠. 네. 자,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브만 보셔서 그렇지 정청래, 진성준 이런 분들이 여러 명이
지금 각 방송사에 나가서 지금 카운트 파트너랑 계속 토론하잖아요. 네.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얘기인데 민주당을 때리는 게 놀이가 되면 민주당이 그렇게 상태가 되면 절대 우리 대선 못 이긴다. 그러니까 그렇죠. 못하는 걸 이렇게 확 꼬집고 잘하면 잘한다고 엉덩이 때려주고 뭐 정치원군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네. 좀 신나는 선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여러분 진성준 의원 이쪽 패지 말고 저쪽 패자. 그렇지. 자, 이쪽은 두드려주자. 그러니까요. 자, 시사타파 장유에 나가서 주말이면 고생 많은데 새날 구독자 중에 시사타파 구독 안 하신 분들 좀 해주시고요. 네. 새날은 이제 시사타파 곧 따라갑니다. 지금 아유, 50만 이미 역전각이에요. 있어요. 아니 역전 절대 내가 역전하려고 그러면 내가 구독자 안 받을게. 최근 우리는 밑에 바로 따라갈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대하는 방송이 너무 차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균 50만 넘어요. 저희가 51만 1000이고 새날이 이제 거의 한 49만 넘었을 것 같아요. 자, 서로 구독 좀 해주시고요. 자, 시사타파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자, 현장에 따라가서 중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 어려운 일들을 잘 해내고 있어서, 전 시사타파만 보고 있어요, 주말에.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한 옛날엔 그걸 혼자 했거든요. 혼자 운전해서 그랬지.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안 나온 것 같이 마지막은 많이 예, 주셨어요. 슈퍼챗으로 여러분들 릴레이로 오늘 방송 저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격주로 했었는데 매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합니다. 다음 주에도 매주 수요일 9시. 이정원 나올까 안 나올 거야? 매주. 좀 볼게요. 저희도 뭘 봐? 지금 생방송 중에 지금 말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스케줄이 있는데 7시 8시면 상관이 없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자리에는 가급적 진성준 의원을 계속 초대하고 네, 시간이- 안 되면 진성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섭외한 국회의원 중에 네. 제일 낫어. 성공적이었어? 예. 내가 좋아하는 의원님 오시니까 아니, 너무 그러니까 좋네. 컨텐츠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지. 네. 아이, 고맙습니다. 자, 정청래 대선 출마 이야기. 13번째 방송 마치고요. 자, 세 분 고생하셨고요. 새날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